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선 책거리로 돌아온 옛다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책 가지고 놀 수 있는 책과 친해지길 바래 뭐 이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갖고 왔어요. 짜잔! 책, 놀이책. 가장 오래된 장난감. 책으로 행복 찾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어저께 이제 고향에 있는 초등 대안학교 아이들하고 이제 책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잠깐 진행을 했어요. 수업 요청 받아서. 그래서 어떤 걸 아이들하고 하면 좋을까? 그런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뭐 책방의 뭐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있었는데 아이들하고 실제로 책이랑 친해질 수 있는 어떤 놀이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다가 뭘 하면 좋을까 막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문득 이 책은 되게 오래전에 2013년에 초판이 나온 책인데요. 그때 이제 슬쩍 보고 넘겼던 책이 떠올라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중요한 힌트들을 좀 많이 찾아봤던 책이에요. 이야기 나무에서 나왔고요. 오승주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제주에 계실 거예요. 일단 저자부터 들어가 볼까요? 오승주, 1978년 제주 성산포에서 태어났다. 누나 2명을 둔 외아들로 제주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장난꾸러기로 살았다. 제주대에서 국문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2005년부터 3년간 대치동과 반포동 일대에서 논술 강사와 입시 컨설팅을 하며 영원히 고갈되는 시간을 보냈다. 우연히 인천의 한 도서관에서 독서 지도를 하던 중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자녀의 독서 교육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2011년부터 아이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부모 2.0과 도치만 카페에서 온라인으로 질의응답과 첨삭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책놀이를 시작했다. 2010년부터 페이스북에서 소셜 북스 페이지 이름이 정말 소셜 북스예요. 를 운영하면서 책에 대한 꼬리를 묻는 댓글놀이를 해오고 있다. 사교육 현장과 언론 현장, 시민운동 현장을 두루 돌아본 결과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 인재들, 즉 어린이들에게 말을 걸고 감정소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남은 세월을 어린이와 가족의 감정과 소통 문제에 인생을 걸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약속의 증표로 책놀이책을 내놓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산전수전, 교육, 독서, 뭐, 이런 논술까지, 한꺼번에 다 섭렵하셨던, 선생님이, 아이들이 막, 정말 막 목표의식이 되게 강한 아이들 빼고는 사실은 이제 책 읽는 것보다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걸 더 좋아하지 않나요? 저희 아이는. 그래서 제가 책방을 하지만, 그렇게 책책거리진 않는 것 같고, 애가 뭘 모를 때 이제 옆에서 이제 그림책이나 이런 거 이제 좀 갖고 놀게 하고, 읽어주기도 하고 막 이렇긴 했는데, 크게 막 책을 봐야지, 뭐 이런 생각들, 때가 되면 다 찾아서 보잖아요. 필요가, 어떤 동기가 딱 부여됐을 때 책을 읽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흡수하면서 책이 의외로 재밌네. 되게 뭐 따분하고 지루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책 읽는 즐거움이 있네.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주변에 책이 있으면 되지 않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는 지금처럼 학교 도서관이 이렇게 보급되기 이전에 물론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었는데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거의 이용 불가인 책 창고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 세대인데 다행히도 저희 초등학교에는 졸업생들이 아이들한테 좋은 책을 읽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좋은 이제 선배님들을 둔 덕분에 그 돈을 모아서 이제 교실 2칸을 터가지고 좋은 환경의 도서관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은 그 몇 배나 더 좋은 환경의 학교 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그때 집에는 이제 막 웅진 백과사전이었나? 백과사전 13권짜리 막 백과사전이나 뭐 이렇게 내가 보기엔 좀 애매한 어린 내가 보기엔 되게 애매한 책들 막 전집류들이 몇
개가 있긴 했었는데 제일 열심히 봤던 게 그 세계 백과사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어린 시절 그랬던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괜히 막 속담 뭐 1권이 막 무슨 언어에 관한 거였던 것 같은데 막 속담 괜히 찾아보고 막 13권이 칼라판이어가지고 세계의 자동차의 역사 뭐 이런 거 막 사진 보고 막 이러면서 막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도서관이 열려가지고 딱 가봤더니 집에는 없는 각종 세계 명작 막 그림책이나 이런 것들이 막 꽂혀 있는 거예요. 막 전래동화 뭐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전집류의 지금처럼 이제 그림책이 또 엄청나게 막 출간이 됐던 좋은 그림책이 출간이 됐던 때는 아니었지만 이제 세계 명작이나 이런 것들이 전집류로 이렇게 그림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던 그런 시절에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집에는 없는 것들 학교에만 와야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막 도서관 그 청소 담당할 사람을 갖고 초여해가지고 이제 도서관 가서 놀기도 하고 막 청소하고 책 스스스 뭐 그림책이나 이런 거 그냥 어렸을 때 금방 읽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 몇백 권씩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책과 친해지게 만들지? 의도적으로? 막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언젠가는, 흥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 재밌는 게 요즘엔 너무 많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특별히 애쓰지 않는데, 수업 요청을 받고, 초등아이들,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 3명, 2학년 2명, 의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수업을 요청받았는데 대충 그냥 야 책이랑 이렇게 놀아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어떤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살펴봤어요. 책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서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이건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 이건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고민을 풀어내주게 한 그런 책이기도 해서 고맙더라고요. 책에 대한 이제 찬사들이 막 서명숙 제주 올레 이사장, 막 네이버 도치마 카페 운영자, 뭐 인천 연수도서관 문헌 정보과장, 노원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교육팀장 뭐 이런 이제 추천사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그냥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이 책을 설명하는 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에를 딱 들어가면은 책이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막 다큐 동화라는 뭔가 언밸런스한 모순적인 단어의 조합으로 어떤 우리가 무슨 사례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약간 독서지도 사례를 다큐 동화라는 형식으로 약간 이제 픽션을 가미해가지고 이제 상황을 다시 재설정해서 풀어낸 글이 있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럴 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도 하고 이 책의 놀이책 사용법이라고 아예 되게 친절하게 되어 있는데요. 책놀이책은 가장 재미있고 오래된 장난감인 책을 주목하고 사실 가장 오래된 장난감이 책일 수는 없죠. 문자는 훨씬 이후에 우리는 생겨났으니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가지고 제대로 노는 방법을 알리고자 합니다. 책놀이를 통해 행복 찾기를 시도해보세요. 책놀이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큐 동화와 해설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책놀이를 직접 경험한 가족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다큐 형식의 동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책놀이를 실천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읽으면서 책놀이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 주석을 책놀이 선생님이 직접 기술했습니다. 다큐 동화는 글자 크기로 구분했습니다. 다큐 동화와 함께 읽는다면 더욱 생생하게 책놀이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책놀이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책놀이를 아이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그래서 그냥 학습지만 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실제로 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다큐 동화에서 소화를 하더라고요. 책놀이 선생님이 오랜 시간 연구한 다양한 이야기가 구체적인 근거로 책놀이에 대한 신뢰를 높여줍니다.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이거 할 때 이제 막 똑같이 해도 왜 우리 금쪽이에 나오는 오은영 선생님
그 프로그램 보다 보면 정말 그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오년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계속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고, 책에서도 많이 집필했던 이렇게 대화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번번이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를 이렇게 가늠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한테 얘기할 때는, 이러면서, 이런 것들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되게 잘 짚어주고 있어요. 이것만 주의하세요. 책놀이를 실천할 때 엄마와 아빠가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를 따로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책놀이가 자칫 행복 찾기가 아니라 또 다른 숙제나 학습법으로 남지 않도록 책놀이를 실천하기 전에 꼼꼼히 읽기를 권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이들한테 이제 자꾸 책을 알아서 잘 읽으면 좋은데, 알아서 잘 읽더라도 꼭 이제 엄마 아빠가 잘못 개입하거나, 간혹 선생님들도 독서지를 되게 이상하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아이는 학교에 가서 이제 반에 이제 대출 수가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랬으니까, 대출이 빵이래 얘들아, 책 좀 빌려서 읽어 이러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날 책을 빌려가지고 읽기도 하고 그냥 대출만 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서 선생님이, 넌 이제 그림책은 그만 읽어. 이제 고학년이니까 조금 더 이제 텍스트가 있는 걸 읽어라. 이런 뜻이었을 텐데, 그게 약간 독서지도에서 아이가 만화책만 너무 보거나 뭔가 이제 편향되어 있을 때 균형을 맞춰주는 용도로 다른 책들도 추천한다. 이런 팁들이 있거든요. 근데 건너들어서 정확한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얘는 진짜 책 안 읽는 앤데, 읽기 싫어하는 앤데, 그나마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특한 아이인데, 그림책 금지령이 떨어졌다고 그래갖고, 점점점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런 것들, 그래서, 약간 선무당 같은 그런 독서지도, 이런 것들에 되게 좀, 요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너무 콕콕 잘, 짚어주고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제 독서지도사도 요즘 많잖아요. 독서 교육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고 아이들 중심에 놓고 좀 재미나게 흥미도를 높이면서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부모나 선생님들이 읽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천책과 책놀이 양식, 학습지처럼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책이 2013년도에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읽고 있는 엄마 사용법이나 이런 책들도 이제 추천이 돼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서 이 책이 이때 이미 여기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었네. 이러면서 불후의 지각대잔 좋은 같은 이제 그림책도 나오고 이래요. 그런 것들 보면서, 이 책, 되게, 그냥 보기에는 그냥 별거 아닌 책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보면 꽤 건질 게 많은 책이어서 또 놀랐습니다. 추천책과 책놀이 양식에서는 8가지 책놀이, 이 책에는 8가지의 책놀이가 담겨 있어요. 책놀이에 가장 적합한 도서를 책요정, 되게 낯간지럽게 책요정이라는 타이틀을 쓰시더라고요. 오선진 선생님이 직접 골랐습니다. 다큐 동화에 등장하는 가족이 책놀이에 실제 사용한 책입니다. 추천 이유와 간단한 줄거리가 수록되어 있으니 어떤 책을 고를지 고민된다면 참고하세요. 이 책들도 대부분 다 좋았어요. 책놀이에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양식에 맞춰 아이와 함께 가족의 행복을 찾는 책놀이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제 8가지 놀이가 되어 있는데, 챕터는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떨 때 이런 이제 주제별로 2가지의 놀이식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장은 다친 마음을 열어주는 책놀이, 그래서 칭찬놀이, 그리고 인터뷰놀이, 이런 것들이 실려 있고, 감정 표현이 서툰 아이를 위한 책놀이도 있어요. 표정놀이, 분노놀이, 이런 것들이 있고,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는 책놀이, 그래서 글자 줄이기, 얘는 약간 고난이도라고 100점놀이, 책을 이렇게, 어떤 책이 제일 좋아하는지, 제일 좋아하는 책 100점, 이런 식으로 90점, 80점,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해보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글자 줄이기는 약간 줄거리 요약 같은 건데, 줄거리 요약은 진짜 어렵죠. 그래서 어른들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데, 어떤 책은 사실 줄거리 요약이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근데 어린이책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할 수 있긴 한데, 에세이나 이런 것들은 줄거리 요약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래서 대부분 어려우니까 잘 못하고, 못하면 이제 또 엄마 아빠도 이제 막 화나고 이런 악순환고리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놀이고 아이한테 책 읽는 게 즐겁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고, 그걸 통해서 가족이 좀 더 책을 매개로 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해 라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집중력이 약한 아이를 위한 책놀이, 빙고놀이, 탐정놀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제가 실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책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얻어가지고, 여기 이제 책거리니까 아이들이 책에 둘러싸여져 있는 경험으로 책이 놓여있는 공간을 탐험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책방에 책이 많으니까 책을 골라서 자기를 소개할 때 그 책을 활용해서 자기를 소개해보자 라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여기서 뭐 탐정놀이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여기서는 책 속에서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한 탐정놀이가 있는데, 여긴 책 거리니까 실제로 다른 공간들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뭘 하는 것들도 좋지만, 여기의 특성상 많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공간의 매력들, 이런 데는 이런 게 있구나, 저런 데는 저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책거리 탐험대라는 이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해봤어요. 어떤 아이는 탐험이 시시해요 막 이렇게 돼서 이제 막상 뵙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똑같이 잘 모르겠어, 난 그럴 시간 없어 하면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책을 읽는 동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 아이디어도 짜내서 이렇게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책 안 읽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고민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참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